평생 떠난 적 없는 Mars 너를 볼 수 있다는 Venus 그 먼 곳으로 날아갈까 잠 못 이루는 밤 더 커지는 맘 속 작은 걱정 예를 들어 우리 만나면 혹시 너무나 많이 다르지 않길 바라고 있어 고민보다 더 빨리 내게 가까이 닿고 싶어 But now I'm stuck on Mars You know I'm stuck on But now I'm stuck on Mars 안녕 인사를 하고 나면 외계인 같다 느낄지도 몰라 어떤 표정을 준비해야 내 맘 전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만남 더 궁금한 맘 속 작은 걱정 예를 들어 우리 만나면 혹시 너무나 많이 다르지 않길 바라고 있어 고민보다 더 빨리 내게 가까이 닿고 싶어 But now I'm stuck on Mars You know I'm stuck on You know I'm stuck on Mars You know I'm stuck on But now I'm stuck on Mars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소한 걱정일 뿐일 걸 알아 함께 할게 네 곁에서 하나 둘씩 닮아가길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같이 웃을 수 있길 바라고 있어 매일 설레는 고민보다 먼 고민 두렵지만 But now I fly from Mars You know I fly from You know I fly from Mars You know I fly from But now I fly from Mars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돼 버린 것은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
jeans 높은 벽은 break it 심장 소리를 따라가 bye bye는 노래 지난 날은 널 기다려온 순간 right now 고민 따윈 zero 지금 바로 run it again run it again oh, 떨리는 전율을 느껴 이완 멈출 수 없는 이 feeling 우린 다시 힘차게 달려가 I'm ready to run run 내 옆에 너를 안고 run run 넘어져도 스토리의 길 끝없이 펼쳐진 하늘 위로 fly forever 이대로 달려갈게 아롱 거친 바람 가르고 난 대신 높이 날아올라 피어난 my dreams 희망을 향해 뛰어 자유롭게 So I'm running 밤이 캄캄해도 두려움은 no more 망설이지 마 We just go 서툴렀던 너를 바고 참아왔던 열정을 불태워 burn it up 뜨겁게 타올라 bye bye는 노래 지난 날은 널 기다려온 순간 right now 고민 따윈 zero 지금 바로 running again oh, 떨리는 전율을 느껴 이완 멈출 수 없는 이 feeling 우린 다시 힘차게 달려가
낮은 속 miss you a lot 봄비 내리는 밤 Cause I only cry in the rain 이렇게 비가 오면 내 맘 벽시계에서 푹 오는 저 조그만 새 Cause I only cry in the rain 시간을 되돌린 채 널 정각에 맞춰둔 채 푹 오늘만 울기로 해 Cause I only cry in the Cause I only cry in the rain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Hit me out or make me strong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우리 후보를 그럼 품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이재명 후보한테 길을 팍팍. 목이 많이 쉬셨습니다. 불팟캐스터 김기표입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예, 오늘은 최대한 말수를 줄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저와 이분이 함께했기 때문에 네. 오디오가 빌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네. 게스트를 봤을 때.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불팟캐스터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선 전날입니다. 오늘 D-8이거든요. 바쁜 마음 안고 불팍도 바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이분의 버프를 한번 받아볼까. 버프 충분히 가능하다. 네, 민주당 선대위 전략 자문단 부단장이자 미래 대통령입니까? 저 낙선했을 때 슬로건이 이러니까 낙선하는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이준석도 지금 나오는데 오창석이 왜 못 나갑니까? 맞아. 미래. 내가 보기엔 이준석이 나오는데 오창석은 된다. 네. 자, 오창석 부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8일 딱 남았죠. 네. 사전투표는 진짜 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사전투표 얼마 안 남았고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안 저도 오늘 남았어요. 아까 유세차 타면서 네.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러고 했는데 느끼는 판세 이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저는 얘기 한번 선거 해보시죠. 막바지가 다가올수록 확실히 결집한다. 음. 극우들의 결집. 네. 보수인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지지자들이 극우분들이 많았잖아요. 국힘 네, 그렇죠. 지지자분들이 네. 확실히 결집하고 있고 네. 대선을 지금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완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국힘이 어떤 당입니까? 네, 맞습니다. 추경호 이하 90명이 해제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은 맞습니다. 내란당이에요. 네. 근데 그거 다 까먹고 지금 또 결집하고 있다. 예. 옥창석 부단장님 때문이 아니고 오윤혁 캐스터 때문에 제가 오늘 조용히 있어요. 제가 장려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아주 좋았어요. 네. 분위기 아주 좋아요. 네. 자, 우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복귀해봐야만 한 선거가 네. 몇 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2018년 지방선거 좀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2018년. 그때 이제 부산도 부산시장이 나왔어요. 그 당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하면은 시의원 선출직에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2018년 전까지. 네네네. 그때 43명 중에 41명이 당선됐어요. 그 전까지 비례대표만 당선됐고요. 네. 이번 민주당. 2022년도 비례대표만 당선됐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이 네. 네. 작년 총선과 함께 열린 보궐선거 시의원 전원석 의원 한 명을 빼고는 지역구가 안 됐어요. 부산에서 예. 광역 의원이죠. 예. 시의원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들의 결집이 시작됐다. 아니면 막판 역결집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네. 수도권은 역결집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PK와 TK는 역결집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결집이네요. 순결집이에요. 네, 순결집. 그들은 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대에게 내란으로 인해서 또 똑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를 포기시키거나 아니면 데려오거나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해야 되는데 네. 선거 막판이 되면 될수록 저들이 역결집이 시작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늘 순결집합니다. 항상. 네, 그 이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달 전에 여론조사 그냥 검색해서 보십시오. 모른 무응답층이 그냥 김문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기 싫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거는 내란으로 열리는 것이고 이준석은 윤석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 독자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라 당대표에서 쫓겨나서 독자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내란의 동조 세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각 지역별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약적인 접근 그리고 경제적인 접근 여기서 말하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접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네. 남은 8일 동안은 거기에 조금 더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누가 이런 표현도 쓰던데 샤이보수 그러니까 그동안 내란 극우 정당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고 네. 여론조사에서 회피하던 좀 그런 측면도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그 회피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저는 선거 전에 이제 그 누구도 전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번에 나와서 김문수를 찍을 사람들도 네. 비상계엄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비상계엄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비상계엄이 어느 순간 대선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오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분들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도 김문수 해야 된다. 네. 이재명 안 된다 이런 얘기. 근데 그들이 원래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중전으로는 늘 내란으로 인한 대통령 재보궐 선거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공약 이행률이 96%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뱉은 말을 정확하게 지켜오고 실제로 행정을 집행을 잘하는 사람, 나라를 위기 국면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강점을 어떻게 보면은 후보가 이행한 공약 중심으로 한번 또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차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화력이 올라온 이유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차 TV 토론을 보고 우라통이 터져서 매일 새벽 3시까지 극우들과 싸우면서 지금 민심의 변화가 어떤지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보통 중도라고 하죠. 일주일 전에 표를 선택하는 그분들이 거의 40%나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TV 토론 정도는 보고 이 후보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TV 토론의 성과가 민주당에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토론이 끝나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더 사라져버리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좀 1차원적인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저들의 역공이 총공세로 이제 전환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1차 토론 때부터였는데 확인해 보시면은 주요 민주당 델리민주를 제외하고 민주당계 유튜버라고 볼 수 있는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장 남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뭐 후보님이 잘하는 부분을 더 조명하고 뭐 다른 후보가 이상한 것들을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지상파의 종편들 여기 쇼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준석, 이재명을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후보님이 실수한 걸 집중적으로 좀 쇼츠를 만들어서 양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좀 심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이 가장 품격이 있고 토론의 태도로서도 가장 훌륭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때로는 후보님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날카롭게 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여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 선거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저는 8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날카로운 모습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욕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 토론에서 그런 품격 있는 날카로움으로 상대를 가끔은 정확하게 제압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적할 만큼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형편없는 후보가 아닌 건 아니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은 유권자들이 훨씬 많다 보니 김문수가 너무 청렴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똑똑하다. 이 논리로 계속 그 프레임을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정가가 많고 폭행치사 막 3주까지 나오게 되는 뭐 소방헬기 지금 지적할 입장이 아니에요. 본인은 황제헬기로 산불 났을 때도 소방헬기를 엄청 이용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이만큼 산적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아예 언급조차 안 하니까 부지런한 유권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그렇죠. 굉장히 조금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TV 들 수 토론 있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쇼츠가 요새는 이제 대세를 이루잖아요. 짧게 보고 하니까 쇼츠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고려한다면 저는 물론 우리 선대위에서 TV 토론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인 이제 국가를 운영할 사람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장점으로 생각하는 어떤 아주 유능한 면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약간 방송에서도 짤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몇 장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좀 신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태도는 좀 이렇게 애터튜드라고 그럴까 온화하더라도 이렇게 찔러줄 건 찔러줘야죠. 찔러주는 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막 정말 유치한 공격 엄청 하잖아요. 뭐 일제 샴푸를 샀네 안 샀네. 일제 샴푸 산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조들이 일본이 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편없는 역사인식이 그래서 일제를 들고 나왔나요 또?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 대응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한 10개 이내로 다 추려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탁탁탁 대응할 수가 있는데 대선 후보까지 나갔었던 저쪽에 이제 양향자 후보 자기 페이스북에 이게 지지자 제작 포스터입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나 경기도 김문수인데 이거 미담이다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김문수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아래 지지자 제작 포스터입니다.라고 써두긴 했지만 이런 걸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담이라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미담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이 그러니까 저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모든 세력이 소멸되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쪽 세력은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다 잡아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런 말하면 좀 뻔뻔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담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은 윤석열, 김건희를 보내고 김문수가 아니라 정강훈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문수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안 알려주죠? 실제로 그날
내란 세력과 네. 정광훈과의 결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여전히 이해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나는 정광훈과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 자체를 안 하는 후보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네. 그리고 이준석에게 왜 명태균에 대해서 묻지 않죠? 아직도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를 공천 개임으로 난리쳐놓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과 비슷한 사람과 아직도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됩니까? 단절해야죠. 그러니까요.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린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런 거를 인정했잖아요. 전화 받았던 거. 네, 자기가 실토했잖아요. 네. 이명수 기자가 물었을 때. 네. 그리고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저 뭐지?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었던 게 있죠. 이렇게 울었었다 했는데 자기 안 울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선 토론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실시간으로 민주당에서 그거 거짓 팩트 체크를 하거든요. 네. 바로 울고 있는 사진을 바로, 네. 올려가지고 울었었다. 맞아요. 증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도 뻔뻔하게 허위 사실입니다 하면서 네. 김문수 씨가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르니까 이렇게 네. 이상한 무분별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네. 이준석 후보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네. 지금 상황이죠. 이분이 팸코에 많이 팸코? 빠져 네네. 있잖아요. 네. 팸코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가 이제 역풍을 맞았습니다. 네. 처음에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에 거북섬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내가 만들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자랑을 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겁니다라고 올렸다가 팩트 체크를 했겠죠. 나중에 말이 많으니까. 그 네. 이후에 거북섬의 웨이크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웨이브 하면서 파크? 웨이브 파크 이렇게 또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거북섬은 팸코에서 네. 나왔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장면에서 네. 그 단어가 달라졌잖아요. 거북섬에서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네. 하면 뒷문장이 안 맞아요. 왜냐? 웨이브 파크는 성공 사례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애초에 거북섬이라고 산정을 해두고 글을 전체 문장과 문단을 완성해 놓으니까 네. 뒤에 문장과 사실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웨이브 파크는 시민들이 좋아해요. 잘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섬은 얼마나 실패한 지금- 사례고. 네, 그 거북섬 그러니까 실패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시흥시 주민들의 어떤 불만과 불만이 있는 아픔이나 거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웨이브 파크는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자랑하니 분노했다고요? 아니요, 자랑할 만한 겁니다. 분노한 적 그러니까 없겠죠. 이제 애초에 흔히 말하는 팸코에서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고 문장을 정해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의 어떤 굉장히 양기적이죠. 문제점의 본질은 사실은 지금 팸코라고 하는 데에서 그대로 올라온 걸 그대로 따붙였다는 것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확인하는데 맞습니다. 뭐 한 10초, 20초면 되는 거를 예. 대선 후보 나오는 사람이 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올렸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에 저걸 그대로 따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네. 실제로 팬코에서 아니다 외부파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댓글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지적을 받으니까. 수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사람이 팬코 이른바 저런 사이트에서 사이트.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넥타이 색깔도 팸코에서 MBC에서 흑색으로 올렸던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올린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퍼옵니다. MBC 유튜브 썸네일만 가도 생명이 아니면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오렌색으로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황색으로 넥타이를 메고 있는 썸네일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색으로 바꿔서 올려서 MBC를 공격했는데 그거를- MBC 썸네일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한번 확인하면 될 거예요. 네, 안 그냥 하고. 그 커뮤니티에 고지고대로 올려서 왜 이렇게 내 색깔을 바꿨냐 했다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거북섬은 여러분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인이 만약에 용인시가 망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네. 용인시가 망했다고 하면은 용인시 시장이면은 공격받을 필요가 있는데 용인의 에버랜드는 성공했죠. 네. 그런 차이예요 지금 그렇구나. 상황이. 근데, 역시 비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정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웨이브 파크는 자랑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팸코에 상주하면서 거기서 누군가가 사실은 허은하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탈당하기 전에 민주당으로 입당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혁신당의 일부의 당직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팸코에서 글을 쓰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추천수를 올려서 베스트 글을 만들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팸코라는 사이트가 정확하게 이준석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고 흔히 말하는 팸코의 정치 갤러리 그쪽에서 누군가가 여론을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작업해서 이준석이 보고 올리고
틀리고 작업하고 또 틀리고 이렇게 무한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에 넥타이는 아니다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가 한 커뮤니티에 상주하면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한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것인가?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는 해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수정은 했지만 그건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2차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나 정광훈 때문에 운 적 없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대응했는데 정말 안 울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아버지 잡혀가는 그 속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괜찮아. 그러다 구속이 됐죠.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까 지금? 와. 아니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진짜 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데 지금 뭐 저 사람이 심지어 후보잖아요. 청렴하다, 성과 많다, 능력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퍼뜨리면서 지금 지지율이 전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게 정말 속이 터지고요. 자, 김문수에게 정광훈은 어떤 존재인 건지 정말 극우 아스팔트에서 굉장히 활약한 분이다, 김문수 씨가 이렇게만 들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정광훈 씨가 만들었던 당의 첫 번째 의원인가 후보인가? 합류했을 의원 때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이후에 국회의원 된 적은 없었으니까. 자유통일당이었던가요? 아마 자유통일당 저기 당원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맞을 거예요. 같이 했다가 또 싸우고 다시 나왔다가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 저렇게 저 둘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더더욱 특히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근데 경기지사 끝나고의 행보가 김문수 전 지사 후보의 행보가 좀 우리가 정확히 좀 조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로 가서 뭐랄까 자기가 후에 다시 이렇게 대통령 선거 나올 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예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표현 막 하다가 지금 갑자기 후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돌릴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효하게 지금 공략이 되고 있느냐. 물론 네거티브는 안 되겠지만 그래 정확하게 후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거에 대한 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며칠 동안 다시 올라오는 게 저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사실 국회의원을 치면 지역위원장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원상폭격시키고 쌍욕하고 이런 게 또 지금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엎드려 뻗쳐 이거 머리 박힌가? 원상폭격을 시켰어요. 그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윤석열과 절연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었듯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전광훈 목사와 확실히 절연한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김건희 또는 뭐 무속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2,000명이란 또는 2,000이란 숫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계속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어떤 정책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뒤에 김건희 여사 또는 무속 신앙에 기댄 것이다라고 저희가 지금도 추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광훈 목사의 그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원산폭격 지금 그래서 저기에서 막 너네 나오네요. 북한으로 가 이럴 거면 저기가 북한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동원을 못했다고 혼내는 모습을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TV 토론에서는 다시 한번 정광훈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좀 추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지난 재난의 코로나 시국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거기에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흥업소 가서 누구죠? 김만희?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 씨 채취하고 거기 신도들 다 채취하게 만들고 유흥업소도 가가지고 기습 단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김문수 씨는 코로나 때 뭐 했냐?
정광훈 교회에서 불법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렇죠. 벌금형 맞고 벌금을 맞습니다. 받았죠. 그 강제 대상자 그러니까 강제 검진 대상자랑 지하철에 동행하다가 경찰한테 그렇죠. 제지당하니까 나 내가 국회의원 참사냐? 참사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공무집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재난 상태에서 회방을 놨던 민폐 공무원이었어요. 네. 아예 차원이 다른데 뭐 어디가 청렴이죠? 그런 부분들을 TV 토론이나 홍보에서 좀 부각이 좀 됐으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제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안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알아야죠. 사람의 정확히 도덕성. 알아야죠. 예, 네. 굉장히 위험한 후보입니다. 자기 혼자 뭐 깨끗한 척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자, 오늘 그 이재명 후보는 수원에서 시작해서 용인, 남양주, 구리까지 경기 남에서 북으로 종횡무진 유세를 펼쳤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출발점이었던 수원 유세 현장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K실리콘밸리 수원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많이 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될것 아닙니까? 많이 모이더라고. 저희 부천도 많이 모였어요. 경제를 살리려면 거기는 그래도 조금 국가가 진보 역할을 진영세가 해야 세는 그래도 곳이죠. 네, 그래도 그 용인, 경기가 네. 과열되면 용인, 수원, 정부가 부천은 가만히 전부 있어요? 민주당이죠. 그렇죠. 경기 과열을 누르기 위해서 남양주도 각종 재정 금융 정책을 시행하죠. 경기가 나빠지면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 누구 무식한 사람처럼 무식한 정치 집단처럼 돈이 없으니까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몰라. 국민들 각자 알아서 하세요. 각자 도생. 이러면 경제가 살아요, 죽어요? 계속 죽던 게 마저 죽어버리겠죠.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네. 지금은 긴급하게 동네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돼요. 네. 네. 자, 오창석 부단장님도 유세경. 유세경은 많으신데 또 유세 평가를 팩폭으로 할 수는 제가 없겠죠. 감히 그죠? 대선 후보한테 무슨 제가 평가를 합니까? 아, 그럼 저는 할 수 네, 있겠죠. 슈퍼스타 K 참가자들이 이승철을 어떻게 평가해요? 아, 미래 대통령인데 그래도. 근데 말의 핵심이 있는 네.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나라를 이어받아서 대통령으로 이제 집권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때 이제 신문 보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인수위 때 했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긴급하게 동네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그리고 결국은 돈이 돌게 하려면은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골목에 가서 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경기 부양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돈을 풀어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벌써부터 뭐 다음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골목골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을 참 잘 짚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도시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 대규모의 이제 대기업 중심 또는 이제 대기업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신혼부부 타운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요점 좀 잘 짚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희 이제 부천에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네. 오셨는데 김문수가 사실은 부천에서 3선을 한 아, 그래요? 부천병이었죠. 지금으로 지금 병이죠. 우리 그때 이제 소사. 네. 병 쪽에서 3선하고 경기지사를 2번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약간의 김문수를 좀 이렇게 좀 기반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김문수 같은 장소에서 했어요. 네. 김문수 후보가 온 거하고 네. 그런데 확연히 차이가 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천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 언제 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았는데 그날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입니다. 11시 반부터 좀 모여서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앞에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때까지 다 참고 기다리시고 했는데 우리 후보님 연설도 꽤 길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긴 일정이었는데 이제 후보님이 근데 저는 들으면서 좀 그 정도는 길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꽤 길게 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조금 미뤄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안양에서는 안양 생긴 일에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할 정도로 또 많이 모였고 계속 그날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유서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마음은 많으셨군요.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네. 이재명 후보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기자 관담회도 그렇고 다음 TV 토론에 바라는 게 있다면은 네. 지금 우리가 대선을 보궐선거로 왜 치르는가?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정확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추경호 의원 이하 90명은 그때 뭐 했는가? 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후에 추경호, 나경원 그리고 뭐 며칠 후에는 고성국 극우 유튜버들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이 지금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묻고 그리고 본인을 어떻게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심지어 후보를 한덕수와 새벽에 그 난리를 쳐서 바꾸려고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그냥 잊고 있었던 것을 이 당이 얼마나 형편없고 엉망진창인지에 대해서 좀 상기시켜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하듯이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지금 국민들에게. 오은희 캐스터가 오늘 저기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네. 방송 TV 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조언들- 이재명 대표 뒤에서 막 진짜 막 내가 대신 네거티브는 내가 해주고 얘기해줘. 싶어요. 토론만 하시고 제가 네거티브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네거티브는 저희 사장 남천동에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저쪽에서 무슨 뭐 저기 후보자 배우자도 하자고 했는데 그 네거티브는 따로 한 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려. 설난영 씨 네, 설란영. 거울을 보세요. 아니 무슨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를 되는.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쪽에서 진짜 헛발질을 많이 하는데 그 또 배우자 토론하자 네. 이런 거 굉장히 큰 헛발질이잖아요.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뭐 안타까우니까 우리 얼마나 입장에서. 망언을 했습니까? 또 그 배우자가 김문수 씨 배우자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에 예. 담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외모 경제 얘기하면서. 회복도 좋지만 뭔가 너무 포커스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애쓰는구나도 있지만 네. 지금 대선을 왜 하는지 맞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얼마나 큰 손실을 대한민국에 끼쳤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계속 좀 상기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람입니다.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자 유능한 일꾼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금 선명한 대립구도는 사실 내란 세력과 그 네. 헌정수호 세력이잖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몇 개월 안 지났어요. 12월 3일 날. 맞습니다.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벌써 우리가 프레임을 다른 데로 맞아요. 가져가는 게 맞는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프레임이 유효한 것이 지금 윤석열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영화보러.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네. 부정선거 영화보러 돌아다니고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뭐 저쪽에서는 뭐 민주당 뭐 선대위원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네. 그쪽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그 프레임을 이어가는 분위기가 더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재명 후보도 그때 부천에 오셨을 때 보니까 그 내란 그 프레임을 더 얘기하는 옛날보다 더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네. 이제 토론에서도 그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뭐 재판을 사람들이 막 챙겨보는 것도 아닌데 네. 거기서 많은 또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무상급식 이슈로 한번 세게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마나 했을 때 처음에. 그거는 이제 큰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책으로 싸웠었던 선거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 선거는 다시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란으로 열리는 선거의 성격인 것이고 그럼요. 부차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도 좀 각을 세우고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네.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 살리고 이런 거 참 너무 중요한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자영업자 얘기를 조금 전면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을 때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2019년에 말했습니다. 지금 AI 중요한데 그러면 AI는 국가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저는 동의를 하나 네. 자영업자분들이 그 공약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나는 소외됐다 조금. 내일은 뭐가 있지? 나를 위한 공약은 무엇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도 의원들이 많으신데 자영업자들 위한 공약은 뭐가 있었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 얘기 말고요. 하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영업자 진짜 딱 나한테 효능감 이재명한테 늘 맞는 거는 효능감과 네. 그런 거거든 사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딱딱 찍어서 자영업자 여러분 이렇게 법률 개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시행령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선언을 하시고 포스터로 만들어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커뮤니티에 전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나머지 8일 동안에 물론 당연히 저는 다 믿고 다 잘하실 거라 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내 공약은 뭐였지라고 궁금해한다면 아직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떠올라서 코로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라는 그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그렇습니다.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네.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후보님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TV 토론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중도층. 자, 물론 잘 해 오셨는데요.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저는 아쉬운 게 많았기 때문에 진짜 내일은 조금 더 이재명 대표님의 그 장점이 지금 오인혁 캐스터님 지금 실시간 댓글에서 네. 실망이래요. 지금 아, 네. 백침이었는데 너무 똑똑해 실망이에요. 아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를 왜 똑똑하게 만드냐고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나는. 큰일 났습니다. 실망하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조금 박빙이고 지지율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 후보가 훌륭하면 그렇죠. 뭐 관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럴 네. 수도 있겠지 한데 김문수잖아요. 정광훈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제 뭐 아리백 이런 것도 모르는 뭐 이게 아리백 개념도 모르는 것 심지어 같아요. 그건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건 이미 어디서 살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예요, 맞습니다. 기출 문제도 모르고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이제 실수 이렇게 이런 걸 못 보는 거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한테 공격당하고 김문수한테 공격당하고 근데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 확 뾰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거에서 답답할 수는 있는데 어떤 면은 보이냐면 네. 지금 1위와 2위 사실 이준석은 이렇게 해도 크게 3위 정도 네. 되잖아요. 격차가 크죠. 그런데 네. 이재명과 김문수를 비교해 보면 누가 대통령감인지는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그건 같다. 맞죠. TV 토론 하면 할수록.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아쉬운 점도 보이고 뭐 잘하는 점도 보이고 뭐 그래서 다 이해하는데 네. 저하고 이제 같이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아 저거는 TV 토론 하면 할수록 분명한 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이재명과 김문수를 비교했을 때 이재명이 훨씬 더 돋보이고 네. 김문수는 더 아니다 이런 것은 드러나니 네. 그거는 TV 토론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네, 맞습니다. 더 완벽하게 더 잘 되면 좋은데 그 정도로 저는 맞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수준에 다들 맞지가 않은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대응이 수준이 낮은 우리가 질문들이 그런 들어와요. 그 뭐냐면 후보님 받을 그건 거예요. 이거야. 네. 이게 내가 막 이렇게 쏴주고 싶은데 그걸 이제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지. 맞아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무능하게 보이기 이런 문제가 또 다른 그건 문제. 그건 아니죠. 그치?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열받는 거지. 답답한 느낌이 한대 꼭 때려주고 싶고. 네. 그게 안 돼서 그런 거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 나머지 두 명의 후보가 사회에 사실 정체를 하면 안 되는 딱 표본의 두 명이 네. 후보로 나왔는데. 아 그리고 그건 참 잘하고 계시다고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후보님이 계속 결국은 이준석이 단일화할 것이다. 네, 네.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측이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님이 그 예측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 네, 자기 그 생각을 얘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단일화해도 원래 하려던 거 했구나 이렇게 돼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이번 한 주, 사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저의 계획은 저는 김문수나 이준석의 실체를 최대한 많이 알리는. 네. 뭐 아니, 이재명은 이런 장점이 있어. 이거는 오인혜 캐스터 힘이 굉장히 세요 저는 지금 좀 그런 대한민국에서. 데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 아니 너무 확 와다. 제가 네. 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스레드에 제가 팔로워가 15,000명인데 오. 스레드에 다 뿌리고 사람들이 이거 퍼가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지? 약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형편없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실체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왜 이걸 내가 만들고 하고 있어요? 있을까? 근데 저는 누구를 위해 투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 투표하는 거거든요. 저는 김문수 시대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아이들이 그 시대에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우리 단장님은 네. 계획이 뭡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출마했었던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후보님이 이번 주는 한 번 더 부산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TK도요. 네, TK도 한번 방문. 그러니까 어차피 동선이 똑같으니까 네. 내려가면서 TK 방문, 부산 방문, 아니면 올라오시면서 PK, TK 이렇게 순서는 뭐 상관없는데 한 번 더 네. 방문해 주시면서 또 결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번 대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표차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조금은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우리 현직에 계신 의원님들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님들도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저는 네. 오윤혜 씨가 말씀하셨던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해야 한다라는 이 동료를 네. 정말 우리 민주당이 많이 해야 된다. 정말 가장 큰 관건이고 투표율이 높아야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본 투표까지 투표율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도 오늘 유세차 타면서 얘기했는데 사전투표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재명 후보도 사전투표 해달라고 지금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랜카드도 29일, 30일 네. 사전투표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사전투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저쪽에서 지금 내거는 프레임입니다. 사전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마치 부정선거가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사전 투표하겠다고 하던데요. 예, 본인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또 못하게 네.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지지자들도 사전투표하면 혹시 바뀔 줄 모르는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사전투표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평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쉬는 날 하면 많이 할 텐데 네. 또 오늘 다른 방송에도 보니까 토요일 날 하지 하다가 넘겨버리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하던데.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네. 저녁 저녁 6시까지다. 요즘 이렇게 잘 알아주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좋겠고. 같고요. 네. 오셨군요. 당일에 그 네. 택배사와 쿠팡까지 쉬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 부분도 예.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번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김문수 대표에 대한 한 가지 팩트만 또 얘기해주고 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속 법카 공격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 보니까 이틀에 한 번 걸로 업추비. 법카 4,800만 원 썼고요. 1년 10개월 동안 단 한 번 회의 주재하고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거의 월 평균 222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자기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수령을 거부해서 옆에 사람이 네. 막 청렴하다라고 했는데, 이 민주화 보상금 10억 그럼 저도 민주화운동 했겠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뉴스타파에서 팩트를 네. 체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2,400만 원인데 네. 이마저도 이 김문수 후보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헬기 사용권도 그러니까 본인이 있고요. 뭐 거부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실들을 그 사람들의 실체를 예. 최대한 많이 좀 우리가 알릴 수 뭐 있는. 네거티브 이런 거를 뭐 안 한다 이런 거보다 정확하게 실체를 알리는 자료는 좀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진실을 알리는 거니까. 맞아, 당연하죠. 네거티브 아니면 이건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네. 네거티브는 근거 없이 뭐 이렇게 모략하고 이런 저쪽에서 하는 짓이 네거티브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래 오늘 네, 미래 대통령 오창석 씨와 함께했고. 아니 근데 아까 근데 왜 저기 어떻게 했길래 실시간 댓글에 졸리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글이 나옵니까? 아닌데. 아니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네. 맑은 정신입니다. 좀 이른 시간에 방송에서. 아니, 저는 5시 무슨. 아 내일도 나오시나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야. 마지막 집중 유세 기간이라서 방송에 못 나오셔서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채우겠습니다. 아니 오창석 네. 부단장님 나오니까 동접자 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너무 내일도 나오니까 든든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와도 안 되더라고 이게. 아니,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2부 때는 고맙습니다. 김상원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기회로 비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새 시대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재명
대한민국 만들 기호 1번 이재명. 진정한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경제 성장,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을 만들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새 시대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민생을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행복을 위해 이제는 이재명 후회 없는 선택을 1번 국민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네, 드디어 이분을 불파게 모셨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민주당 입당하시고 더 잘생겨진 것 같아. 저 미남 선배님 앞에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김상욱 의원님 너무 예뻐 보입니다. 워낙 이제 방송에서 많이 뵀어가지고 알고 있고 오늘 되게 푸른색 네. 양복을 맞추셨네요? 저 네. 쿠팡에서 아 쿠팡 아니 어디 샀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고. 예. 쿠팡에서 예쁘더라고요. 아 급하게 갑자기 파란색이 예뻐 보였습니까? 아니 이거 2년 전부터 입던 건데 3년째 네. 입고 있어요. 그렇군요. 보는 사람들 시원하잖아요. 예. 여름 양복으로 색깔이 괜찮네요. 네. 굉장히 시원해 보여. 일단 싸요. 99,000원. 아, 위아래. 정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김상욱 의원님이 민주당에 합류 후에 찐 행복을 찾았다는 SNS 커뮤니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모아봤는데. 네. 근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평소에도 좀 잘 웃고 성격이 워낙 서글서글하세요. 표정이 좀 맞아. 그렇죠. 네. 정착하기 전에는 별로 적이 없었어요. 다 친하게 적이 잘 지내는. 없을 수밖에 없는 타입의 유형이죠. 그런 인상이죠. 네. 근데 이게 표정만 찐 행복을 찾은 겁니까? 진심으로 김상욱 의원님도 좀 마음의 행복을 찾으신 겁니까? 요즘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네. 입당 후에 막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고 잠주려 하면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신나요. 네. 제가 재선거할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이게 억지로 하는 거면 못 하겠죠? 그럼요. 신이 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겠죠. 밥을 못 먹어도 행복해요. 아 그렇군요. 바쁘게 지내시는데 오늘 네. 지금 방금 조금 늦으신 게 마로니 공원에서 대학생들 만나오시잖아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생들 만나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부탁을 하고 같이 또 지지 선언도 같이 하고 네. 좀 그러고 왔는데 대학로에 대학들이 네. 많잖아요. 거기에. 네. 젊은 학생들이 많이들 또 분위기 좀 응해 어때요? 주셨어요. 네, 괜찮아요. 네, 분위기도 좋고요. 일부 뭐 좀 대화 안 되는 분도 대화하니까 다시 다 또 공감을 하고 또 무조건 6월 3일 선거 나와라. 네. 또 주변에 알려달라. 좋게 얘기 잘 나누고 오늘 왔습니다. 전국 주권 국민주권 전국회의 합류 기자회견 하셨던가요? 오늘 국민주권 전국회의라는 단체가 네. 얼마 전에 만들어졌는데 네.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네. 취지. 우리 그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임의장을 같이 맡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2개를 맡았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민주정부 계승위원회에서 행동하는 양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네네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두 직을 맡고 같이 또 활동을 그렇군요. 열심히 해서 그게 이제 선거에 또 도움되는 거니까 열심히 아. 같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상욱 의원님의 지역구 자체가 울산이고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잖아요. 울산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울산은 지역
별로 완전히 다른 그래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맡아가지고 좀 그쪽에 좀 지지율을 높여주시고 있나요? 그걸 하고 싶은데요. 네. 예민한 질문을 근데 주셨는데 그거 그래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 거기에서 만만치 않을 것 왜냐하면 당선되셨으니까. 지금 이미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거기 이제 시당 위원장님 계시고 지역 위원장님 그렇죠. 계시고 한데 우리 또 민주당 안에서 또 월권일까봐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저도 이제 뭐 제가 결정하거나 의견을 낼 일은 아니지만 지금 거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데 그래서 충남 당진이나 이런 데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시간 되는 대로 다 다니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뭐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다 다니고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 힘 닿는 데까지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던가요? 어때요? 네. 참 감사하게도 네. 시민분들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저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근데 저는 그 사실은 뭐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김상욱 의원께서 그 전에 우리 필리버스터 할 때 이렇게 네네. 앞에서 필리버스터 한번 하셨죠. 네네. 근데 그때 사실은 저는 김상욱 의원의 인상이 그때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막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인데 좀 쓸만한 것 같다 제 생각으로 그렇게 사실은 생각했고 그 다음에 탄핵 그때 표결할 때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맥락이 이렇게 쭉 이어지셨구나. 이어져서 네. 민주당에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다른 정치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네. 자, 김상우 의원님께 앞날을 코치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한 민주당 의원님 계십니다. 박주민 의원인데요. 어떤 코치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잘생겼다. 요즘 젊은 분들 잘생겼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머리가 전에보다 많이 들었는데 근데 잘생겨진 것 같다. 힘겹게 늘었어. 저는 포기했어요. 전 더 빠지면 그냥 삭발하려고. 아니야. 머리가 좀 포기하지 아, 머리 쓴 얘기하고 계시는군요. 나도 했는데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쉬우면 된다 이거. 아, 그 앞날의 코치는 머리 심는 모발이식에 대한 그러고 보니까 좀 조금 많이 좀. 그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또치가 됐어요. 토치. 네. 그렇군요. 특히 저는 쇼츠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김상우 의원님께서 막 식사하시다가 울산에서 왔어요 하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튀어가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네, 그분들이랑 지역분들. 막 반갑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네. 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네. 광주에서 그때 뵀는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때 그 탄핵 그 아까 가결 잠깐 탄핵 그 투표할 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안 들어왔을 때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심정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이 좀 김상욱 의원이 좀 안쓰러웠다고 그럴까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서로 이렇게 좀 따라고 그럴까 좀 별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어땠어요 그때? 뭐 사실 뭐 그런 게 겁나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도 대하는 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난 느껴져서 불편하죠. 서로 불편해하고 그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분들 불편했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시도해도 대화를 이제 좀 이어가기가 힘들고 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한 잘못이니까 이제 절연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동료 의원들께 또 설득을 하고 특히 탄핵 시국 때는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을 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최소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그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랑 가까이서 대화 나눈 동료들이 또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공격을 받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더 안 하게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표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가 움직이는 것은 안 좋겠네요. 표단속을 깨고 있는 행동이니까. 그렇구나. 네. 자 12월 7일 날 탄핵 투표 때 이때 정말 김상우 의원님의 존재가 되게 부각됐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탄핵 투표 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찬성했던 18명의 여당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글쎄 우리 제가 춥게 밖에서 당장 너무 흔들면서 탄핵 기원 외치고 김상우 있었을 의원은 때도 뒤늦게 첫 번째 탄핵안 표결 장면입니다. 네, 저때 아이고 야당 저 의원들이 역시 김상우 내가 의원을 본 김상욱이 저런 사람이 찾아가는데 맞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저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는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중에 가서 압수합니다. 김상욱 기억 잘 못하겠지만 우리 울산의 윤종훈 네. 아, 국민의힘. 그 민주 아니 진보당 진보당. 진보당에 저하고 인연 오래되신 분이죠. 저 머리 한 사람 저 아닌가요? 야당 의원들이 와서 맞네. 발표를 하고 있는 저도 있네요. 이때 계시네요. 이때 김상우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졌나요? 저 때 기권했었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됐냐면 사실 기억이 안 제가 12월 3일 밤에 매우 화가 났었어요. 비상계엄 매우 터지고. 화가 났었고 네. 그래서 3일, 4일 뭐 이어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계속해서 개최가 되는데 아마 제가 저희 당에서 가장 강력한 탄핵 즉시 탄핵 찬성론자였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랬겠죠. 계속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고 이제 당내 선배 의원님들이 저를 설득을 많이 했죠. 그랬을 엄청나게 거고. 설득과 압박과 네. 회유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 전날이 12월 7일이었어요. 네. 12월 7일이었는데 12월 7일 점심 때 저 국민의힘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선배 삼선 의원님께서 이제 둘이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네. 그때 둘이 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밥 먹으면서 밥을 먹지도 못했죠. 서로 운다고. 아이고야.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론이 왜 이 모양이냐고 싸우고 대들고 선배 의원님은 그것만이 국가를 위한 건 아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즉시 하야 또는 탄핵, 즉시 하야면 바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즉시 하야는 괜찮지 않느냐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대통령 첫 번째 담화문에 뭐 당의 모든 걸 맡기겠다 하는 취지의 담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배 의원님께서 그게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에서는 즉시 하야 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번 한 번은 믿고 기회를 달라. 이번 한 번은 믿고 즉시 하야 시킬 것이니 믿고 일단은 탄핵에 반대. 이번에는 탄핵보다는 하야가 더 빠르다. 라는 또 혼란이 적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주셔서 일단은 알겠습니다라고 한 상태였는데 근데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맞아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 거리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죠.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 표결에는 참여해서 네, 왜 탄핵 지금 찬성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께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당의 공식 입장이 그렇다면 즉시 하야가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즉시 하야가 더 빠르니까 즉시 하야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표결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께 큰 불안과 혼란을 드렸는데 예의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것 자체도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죠. 서울역에서 돌아오면서 나의 짧은 정치가 벌써 끝나는구나.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일 모레 사퇴하고 이제 뭐 그 후에는 엄청난 보복을 당하겠구나라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하고 돌아왔는데 네. 그래서 그날 표결하고 나서 제가 기자님들께 짧게 백브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때 백브를 제가 자청했었는데 이유가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진영 논리 타파하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진영 논리를 타파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진영 논리 때문에 국민을 받드는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내란 국면에서 이렇게 김상욱 의원의 그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또 그중 하나가 또 하나 있죠.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했을 선언하셨고 때, 예. 파면 당시에 또 눈물을 정말 네.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영상도 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화면합니다. 그때가 4월 1일 4월 4일. 4월 4일이죠. 44112죠. 진짜 바로 한 달
어떻게 보면 지난달이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그러네. 진짜 하루가 엄청 너무 길게 느껴지는. 여삼 굉장히 긴. 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참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굉장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 있는 네. 날이었죠.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데 저렇게 했는지. 제가 그거는? 그때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해서 바로 광주에 가서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친한파에서 쫓겨났는데 5.18 묘역에 한 기 다 헌화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5.18 묘역 가면 사진이 다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희생된 분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정치가 잘못되면 이렇게 시민들이 희생되는구나.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비겁했구나. 왜 늘 시민들과 학생들이 죽지?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되지. 국회의원 죽었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거기 그 당시에 죽은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번엔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헌법수호 선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헌법이 무너질 때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도록 지켜보면 안 되고요.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 생각을 해서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되면 그건 독재의 시작인데 그럼요. 독재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무너뜨려야 되고 그렇죠. 무너뜨리는 방법이 혁명밖에 없습니다. 혁명은 항상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요해요. 거죠. 그러면 학생과 우리 보면 예전에 늘 그랬잖아요. 4.19 혁명 때, 광주 항쟁 때, 60 항쟁 때 늘 희생을 바탕으로 시민들께서 행동이 그렇죠.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국회에서 단식 시작해버리면 일주일 못 버티겠죠. 완전히 그 곡기를 끊어버리면 그럼 그 안에 제가 죽더라도 혁명이 일어나면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혼자 죽을 때까지 단식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완전 있었는데 탈레반인데 보니까. 근데 이거를 또 그때 목숨 걸고, 근데 네.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네. 자칫 불안하고 힘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뭐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저도 탄핵 기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단식할 각오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선동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네. 그때 죽을 때까지 단식만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 정도로 간절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독재로 가느냐의 갈림길로 봤습니다. 법리적으로는 100% 탄핵이 맞죠. 맞죠. 네. 완전 탄핵이 맞죠. 맞죠.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불안한 마음이 뭐 저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엄청 불안했죠 그때는. 예, 아니,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당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면서 막 그랬죠. 그때 뭐 거의. 저때 울고 나서 이제 밥 안 굶어도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후에 이제 계엄 있고 윤석열 파면 있고 하면서 아무래도 마음고생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했고 하는데 정치적인 행보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잔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진로를 생각했을 텐데 민주당으로 특별히 입당하신 이유나 이런 것이 들어봐도 될까요? 네, 어떠신가요? 뭐 일단 저는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또 저희 유권자들은 또 제가 국민의힘이란 것 때문에 표를 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의무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곤혹을 겪더라도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고 또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네. 제가 뭐 바랬던 건 그거예요. 잘못된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그 법치를 지켜주실 것,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서 제대로 된 정당 기능을 할 것. 잘못했으니까 사람도 조직도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노력입니다. 거기에 대한 촉구를 계속해서 했는데 뭐 다들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저 혼자만 남았어요. 설득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저만 남게 되더라고요. 네. 그 대선 후보 바꾸는 과정 봐봐요. 국민이 보입니까? 진짜 안 보이는 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이었나요? 3월 말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다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당의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이었잖아요. 네.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후보를 지지하라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대선이 없었다면 제가 좀 더 당에 국민의힘에 남아서 바르게 하려고 더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선이라는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면 제 양심에 반하는 사람을 지지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에 요구했던 것이 윤석열 즉시 제명 그리고 탄핵 반대를 당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경선에서 원칙을 지킬 것 그리고 서민 경제가 무너졌으니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 네 가지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이 바뀌려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원내에서 쇄신의 동력이 있거나 그렇죠. 또는 당원들이 쇄신의 의지가 있거나. 근데 원내와 당원 양쪽에서 다 쇄신의 동력을 없었죠. 보이지 않으면 네.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당에서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 불손한 의도다라고 도리어 공격을 심하게 그럴 했고 수 있겠죠. 그럴 저기서 거예요. 일부러 막 그렇게 공격해야 될 테니까. 네. 아. 원내와 공격을 위한 당원 다 공격이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보통은 정치인들이 당을 옮기고 할 때 소위 말하는 협상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탈당은 탈당이고 대통령 지지는 지지고 입당은 입당이고 세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생각을 했고 입당 문제를 제일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협상 수단이 저한테 없을 때에 순수하게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정당을 선택해서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그래서 오로지 그 생각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탈당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만이 유일하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이다 판단을 해서 지지선언을 하고 그래서 아니 후에 그것도 민주당 여쭤봐요. 이재명 후보 뭐 상대당 대표해가지고 이제 공격도 하고 막 그러셨을 건데 그때 당연히 당론도 있고 할 텐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김상우 의원 생각이 좀 바뀐 것은 뭐 어떤 계기인지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은 저대로 정말 많은 고민과 검증을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보수 지지층 중 상당수는 제가 드렸던 제 말에 신뢰를 갖고 따라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탈당 후에 동반 탈당한 당원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이제 보수 지지층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정적 이미지가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을 저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결과 상당 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 그리고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선한 의도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납득할 만한 그런 오류들이었다. 네. 스스로 느끼시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뵙고 죄송합니다 사과도 드렸는데 오해한 건 잘못이니까. 이런 말씀을 대부분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허나 의원도 네, 그러셨고, 네, 그렇습니다. 뭐 오해를 해서 직접 만나보니 그렇게 무섭고 개박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대화가 통하고 오히려 되게 기다려주시고 이랬다고 하더라. 정말 더 그렇죠. 많은 국민이 이재명 대표님의 진심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김상우 의원님께서 이제 한 주 앞으로 네. 사전 투표는 이번 주입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많은 득표 차이로 이겨야 다양한 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 잘하시면 이거 한 300만 회 막 나옵니다. 저희서 불파기.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조회수는 저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을 거라서 죄송합니다.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줄. 진짜 할 줄 몰라요. 선동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선배 의원님들이 너는 말을 왜 이렇게 독하게 하니 그러고 저는 말을 독하게 할 줄 몰라요. 그랬어요. 진짜 독하게 할 줄 네. 모르는데. 근데 이거 뭐 조금 연결된 제가 아까 답변 드리다 못 드린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누가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의 기준이 있었어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풀기 어려운 과제들에 다 직면해 있습니다. 네. 축소 사회, 저출산, 경제 악화, 서민 경제 붕괴, 또 노동, 연금, 의료 개혁 더 이상 미루지를 못해요. 완전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미루면 붕괴해요. 네. 근데 이걸 풀려면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또 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또 그걸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말고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김문수 씨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지 않나요? 그런 능력이 없지 않나요? 그럼 그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이죠. 늘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뒷조사, 고소고발, 소문 퍼뜨리기, 검증되지 않은 뉴스 퍼뜨리기로 진영 정치를 해왔고요. 이게 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표받으려고 하는 제일 비겁한 정치인데 이것 때문에 사회 갈등이 심해졌어요. 불신이 심해지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걸 사회 통합으로 세워야 됩니다. 네. 또 하나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본질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포스트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되고 노동이 아닌 노동의 종말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거든요. 쉽게 그 얘기 하잖아요. 판사가 아니라 AI 판사 달라 하잖아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선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 네. 검증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네. 거기에 더해서 내란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단죄가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내란 때문에 생겨난 대선인데요. 제가 그래서 보수 진영, 전 진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이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아니라 진영에 빠져서 일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또 앉혀버리면 이제 나라가 붕괴한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맞습니다. 시점에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한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정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더 이상 대한민국이 추락하지 않고 맞아요. 다시 그나마 도약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여러분 댓글로 사전 투표해라, 본 투표해라, 음모론 이런 거 신경 네. 쓰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 투표를 하시든 시간 되시면 안 되면 본 투표를 무조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아직도 음모론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야, 일단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선상 투표가 진행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배 타시는 네, 분들 바다에서 네. 선상 투표, 네, 선상 투표, 바다에서 선상 투표. 네.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 진행되는데 이제 실시간 댓글 보니까 왜 이번에 사전 투표만 뭐 이렇게 음모론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네. 이재명 후보도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네. 메시지를 내고 있고 여러분들 사전 투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율도 높이고 꼭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를 찍어 주셔야 나라가 바뀌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네.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돌려서 이재명 꼭 홍보해 주십시오. 1번 이재명을 3표 더 하는 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접자 수도 많았고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댓글로도 정말 참여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도 불팍은 계속됩니다. 네, 김상훈 의원에 대해서 근데 개인적인 어떤 그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총각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다. 총각 아니고 여러분 총각 유부남입니다. 아닙니다. 애가 네. 셋이라고요. 제가 실시간 댓글 보고 제가 답을 드립니다. 총각 아닙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도 총각 아닙니다. 저는 물론입니다. 자, 출연해주신 김상훈 의원님, 오인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박은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